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저는 무드니트를 완성을 했고요. 이게 오늘 어제 세탁해서 오늘 입어본 거거든요. 근데 목이 좀 작습니다. 제가 뜰 때 목을 너무 작게 떴는지 들어갈 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화장을 하기 전에 입고 화장을 지운 다음에 벗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목 졸림이 있는데 이게 입었을 때도 살짝 졸리거든요. 근데 입은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답답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떠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네크라인을 처음에 코 잡았을 때 해주기 때문에 이제 와서 네크를 바꿔줄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입으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처음에 도안에서 얘기한 바늘 미리수대로 도안에서 제시한 사이즈 중에 제 몸에 가장 맞을 것 같은 사이즈로 떴는데 제가 게이지가 맞는데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온다고 스토리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 버전을 뜰 때는 바늘도 다운을 하고 그러고 사이즈도 다운을 했는데 뜨면서 보니까 이게 게이지가 조금 크더라고요. 바늘을 낮췄는데도. 그래서 아마 스와치를 뜰 때에는 그게 좀 작게 나왔는데 원통으로 뜨면서 게이지가 좀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한번 버리고 나서 완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실은 요만큼 남았습니다. 요만큼으로 과연 뭘 뜰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뭔가 볼레로, 긴팔 볼레로를 뜰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뜨고 버린 데에 실을 너무 많이 써서 볼레로를 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블렌드가 되게 짐승 용량이라고 했는데 저는 모헤어는 푸르시오 안 하고 버리시오 하는 주의라서 네, 그렇게 됐네요. 실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요즘에 화요일마다 왜 이렇게 흐린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촬영하려고 이제 어제 잠들기 전에 날씨를 확인했는데 흐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면상에는 날씨가 흐린 거랑 쨍한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흐린 게 좀 더 색감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촬영을 할 때 저의 텐션, 마음가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흥 나가지고 텐션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차분한 텐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율리님의 또봄 가디건 패턴을 가져와서 치마를 떠주고 있고요. 저 또봄 가디건도 끝났거든요. F5를 했는데 지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눈에 좀 들어와서 그거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된 거 치마 뜨고 한꺼번에 입은 사진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이 치마는 어제 캐스톤을 했고요. 이 무드 니트를 어제 F5를 하고 바로 이거를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얘까지 F5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번 달이 이제 한 5일인가 남았는데
이거는 오늘이나 내일쯤에 끝날 것 같기는 해요. 미니스커트로 떠줄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게 5mm이기 때문에 금세 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탁하고 수정해주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번 달 안에 클리어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번 달 목표를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좀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무드니트를 제가 촬영하기 전에 착샷을 좀 찍었어요. 그때는 하의를 이 연청 바지가 아니라 찐청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제가 치마 입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고 촬영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유교하게 가리고 촬영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바지를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기 전에 착샷을 찍으려고 조금 난리를 피웠더니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해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착샷 촬영이 오래 걸려가지고 마음에 들게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늦잠 잤거든요. 늦잠을 자가지고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 착샷을 찍을 때에도 저는 착샷 찍을 때 다 얼굴을 자르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 옷을 착샷을 촬영할 때만큼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이 옷을 촬영할 때만큼은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래서 얼굴도 살짝 어느 정도 보이게 잘라가지고 올리면은 더 이 귀여운 느낌이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얼로 막 찍었더니 그다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내일 한 번 더 해서 올려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드니트는 제가 변형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이게 도안이랑 게이지도 안 맞고 그러고 도안이 저는 다른 분들의 도안을 뜨면서는 제 체형에 그렇게 딱 핏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서 무드니트를 뜰 때에는 핏의 변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대로 따라간 거는 요 어깨 경사랑 네크라인밖에 없고요. 근데 네크가 조금 받치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 네크에도 피코 겹단 마무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목이 너무 내려오면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목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대로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쁘기는 하고요. 그냥 입는 제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도안대로 그대로 따라가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제 맘대로 떴거든요. 다 제 맘대로 떴다고 봐도 무방한데 우선은 여기 진동 길이가 있어요. 진동 길이를 도안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짧게 떠줬고요. 그리고 몸통 줄임도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몸통 줄임을 10단마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간격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자핏처럼 보이는 거예요. 10단에 한 번씩 줄임을 넣으면 일자핏처럼 보인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8단마다 한 번씩 줄임을 넣어서 몸에 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핏이 되게 핏을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도안에서는 디귿자 봉접을 하라고 이제 피코 겹단 마무리할 때 이렇게 쭉 뜨고 접어서 디귿자 봉접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목단에서는 그렇게 해줬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피코 마무리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KFB로 코를 다 2배로 늘려주고 그 외 KFB 하면은 다 겉뜨기인데 하나는 V자 모양이 보이고 하나는 V자 모양의 이렇게 가로선이 보이잖아요. 이 가로선이 보이는 코드를 다 다른 바늘로 옮겨서 2 바늘에 코를 반반 나눠준 다음에 그 피코를 쭉 떠서 접은 다음에 그 피코도 이렇게 단이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뭐 몇 단 뜨고 K2 토그 바늘 비우기를 끝까지 반복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단수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단을 뜬 다음에 그 모아뜨기랑 바늘 비우기를 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그 모아뜨는 바늘 비우기 하는 단이 끝난 다음에 6단 더 떠주고 접어서 나중에 키치너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더 편한 방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바늘이 아무래도 하나 더 걸려있다 보니까 뜨면서 좀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없어요. 요즘은 아니고 요즘이 되기 조금 전에 이제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코를 쉬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바늘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연장 비슷하게도 쓸 수 있고 그냥 별실처럼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코 옮기기 편한 그 스쿠비두라고 하나? 그거가 막 유행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이거 치마도 되게 작은 케이블에 뜨고 있는데 입어보고 싶으면은 긴 줄에 맞는 바늘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옮겨서 입어보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있었다면 아마 제가 이거 피코 마무리하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다른 바늘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면에서 바늘이 막 코를 막 쑤시고 찌르고 막 난리가 나고 이 바늘이 제가 떠야 되는 데랑 멀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바늘이 2개가 걸리면은 바늘끼리 이렇게 막 엄청 부대껴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시키는 대로 디귿자 봉접을 하는 게 나았을까 싶기는 했는데 제가 디귿자 봉접을 하면서는 대각선으로 되게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망할까봐. 근데 또 돗바늘로 모헤어 이렇게 꼬매면은 망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확실히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키치너 스티치를 하면은 어쨌든 코를 막 대량으로 빠뜨렸는데 실을 너무 잡아당겨버리지 않은 이상은 다 수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해줬고요. 그래서 마무리도 다르게 했고 소매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코수가 있는데 제가 이미 진동을 되게 짧게 떠버렸잖아요. 도안보다. 그래서 그냥 필 가는 대로 주워줬고요. 그 퍼프 넣는 것도 이제 제가 도안보다 조금 더 좁게 그 퍼프 구간을 설정을 했거든요. 이제 퍼프가 너무 커지면은 저는 어깨가 넓은 편은 아닌데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밸런스를 봤을 때는 어깨가 살짝 넓어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퍼프가 너무 커지면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줄여줬고요. 그래도 퍼프를 넣기는 넣었고 그러고 이제 소매도
도안에서 짧은 소매가 여기까지 오고 긴 소매가 여기 이제 팔꿈치 아래까지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름 따라서 무드니트잖아요. 이름이 되게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으로 도안이 써진 것 같았는데, 저는 좀 더 봄에 어울리게 경쾌하게 귀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팔 진짜 조금 뜨고 바로 피코 들어가줬어요. 그리고 경사도 좀 제 노하우대로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드니트는 그렇게 떠줬고요. 실은 요게 솜솜뜨개의 모헤어 라인인 블렌드인데요. 블렌드 피치 색상이에요. 이거를 공구할 때 제가 아예 삼합으로 사버려가지고 삼합인 채로 그대로 써줬고, 근데 이게 엄청 색상도 밝고 하다 보니까 모헤어 단독으로 떴을 때 너무 투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속옷이 좀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을 때 어떻게 이 안에 옷을 처리를 해야 되나,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오늘 착샷을 찍으면서 저는 이제 원래 항상 흰색 면 나시를 입고 있거든요. 배가 차가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를 이제 피부처럼 입고 다니는데, 그거를 안에 입고 얘를 입으니까 그게 비쳐 보이는 게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러고 요 소매 끈 부분에서 이렇게 이 모양이 완전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흰색 나시 보이고 검은색 브라 보이고 흰 끈이랑 브라 끈 둘 다 보이니까 진짜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을 때는 그냥 유교를 살짝 버리고 속옷이 보이는 스타일로 입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이거 기장도 조금 짧아요. 도안에서는 50cm 정도였나 해서 골반뼈에 살짝 걸치고 배꼽을 살짝 덮는 그런 기장으로 뜨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보다 살짝 짧게 떠가지고 하이웨이스트랑 입으려고 한 44cm인가 그 정도에 맞춰서 떠줬습니다. 저 뜬 거 리뷰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했는데도 10분 안에 다 끝난 것 같은데 진짜 그 뜨개 하시고 리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너무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무드니트 얘기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그래서 또봄 가디건을 제가 율리님한테 선물 받아서 뜨고 있는데, 가디건은 다 떴고 이제 치마를 뜨고 있는데, 율리님이 저랑 체형이 아무래도 살짝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율리님이, 그러고 또 바디라인이 굉장하시잖아요. 몸매가 굉장하신데, 그래서 그 율리님 거를 봤을 때 너무 예쁘다 생각했던 그 느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 살짝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단추부터 제가 좀 잘못 달았나 봐요. 그래서 단추가 이렇게 딱 붙어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흐물텅 하면서 버튼밴드도 같이 이렇게 흐물텅거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수습을 해줘야지 좀 각 잡힌 의복 느낌이 날 것 같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제 스킬의 문제겠죠? 그건 말고 그냥 디자인이랑 실 컬러 조합이랑 배색 넣은 거 이런 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율리님한테 나 이거 떠서 하객룩으로 입고 갈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신부 다음으로 제일 예쁠 거라고, 어디 누구 결혼하는 사람 없냐고 그랬는데 그런 격식 있는 자리에 각 잡고 입으려면은 뭔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손을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뜨는데 걸린 기간을 알려드릴까? 제가 원래 언제 캐스톤하고 언제 F5를 하는지 기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4개나 F5를 하고 싶다 보니까 열심히 기록을 해봤는데 저의 수제 스케줄러고요. 집에 있는 잉크 토너가 파란색이 다 떨어져가지고 인쇄가 컬러가 잘못된 그런 집에 인쇄 A4 용지에다가 뽑아서 쓰는 스케줄러입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실로 제본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저는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려고 하면은 되게 못 쓰는 사람이라 가지고 요 위쪽에 월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런 데에다가 대충 저는 연도를 쓰기도 해요. 이제 막 넘어가다 보면은 그러긴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쓴 이후로는 빼먹는 일 없이 잘 쓰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비고란 하나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있고 저는 월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일요일이 이 자리에 있기 마련인데 저는 월요일을 여기에다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이 될 때마다 한 2달이나 3달씩을 한꺼번에 그 요일에 맞춰서 날짜를 볼펜으로 지워지지 않게 써주고 있어요. 아무튼 가쁜 스케줄러 소개였고요. 얘는 집에서 쓰는 A4 용지에 인쇄한 거다 보니까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들고 다니지는 않고 집에서만 제 일정을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니트를 캐스톤 한 거는 버린 거는 지난주 월요일에 캐스톤을 했고요. 새로 뜬 거는 지난주 수요일에 캐스톤을 해서, 그러니까 19일에 캐스톤을 해서 24일에 F5를 했고요. 요 또봄은 제가 11일에 캐스톤을 해서 언제 끝냈지? 23일에 끝낸 2주 만에 끝냈네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안에 제가 수정을 하면 2주 만에 뜬 게 되는 거고요. 저는 테스터는 아니고 도안을 선물 받아서 뜬 건데 테스터분들이랑 비슷한 스케줄로 끝낸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에 주말에 제가 F5 올라온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도안이 출시가 될 것 같고 저도 도안이 출시가 되면은 그 돛에 순풍을 불어줄 수 있도록 기깔나는 착샷을 올려서 그 선물 받은 그거를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았던 F5 4개가 아빠 효도암뜨랑
또봄 세트랑 요 무드니트 4가지였는데요. 4가지 전부 클리어하게 되었고 이제 벌써 다음 달 뜩해줄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달 뜩해줄에 이제 튜토리얼을 올리겠다고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튜토리얼을 올리겠다고 했던 가디건이 스프라우트 카디라고 글로우 레이스 단독으로 뜨는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옷보다 더 요청이 많은 게 제가 예전에 새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새들 뜨는 거에 대해서 폭풍 검색을 해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제 맘대로 떠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자작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 게 무한 메리아스인데다가 여기저기 이제 디테일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정말 그냥 여기 늘림만 새들 방식인 것 뿐이지 레글런 탑다운 뜨는 거랑 정말 똑같이 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도안이냐고 문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제가 예전에 영희니트님이 열었던 라쿤 함뜨방에서 라쿤럭스로 떴던 가디건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그거 지난번에 윤님 만나러 갔을 때 입고 갔거든요. 저 윤님 만나고 온 거 얘기해야 되는구나. 아무튼 만나고 왔는데 그때도 윤님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야 언니? 이거 어디 거야? 뭐 보고 뜬 거야? 혼자 뜬 거야? 이러면서 이거 진짜 예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가족 모임 때 입고 가면은 사촌이나 이런 애들도 이건 뜬 줄 모른다 예쁘다고 해주더라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뿌듯해하면서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질문이 생각보다 많길래 튜토리얼을 개로 해야 되나 지금 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프라우트 카디는 그냥 도안으로 내고 그 요청이 많았던 새들 숄더 가디건 뜨는 거를 보여드릴까 해요. 근데 제가 뭐 튜토리얼을 찍기가 좀 망설여졌던 게 이게 새들은 제 생각에는 게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킹이 되게 중요한데 제 거 보면은 이제 새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앞서 V넥 늘림에서 좀 꽤 울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랑 V넥이 만나는 데에서 막 울어가지고 저는 그냥 제 도안으로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는 대로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걸 튜토리얼로 보여드렸다가 똑같이 울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망설여졌는데 그게 제가 우는 데에도 그냥 입고 다니는 이유는 워낙에 얇은 실로 떠줬기 때문에 그러고 실 자체가 그렇게 빳빳한 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두껍고 힘있는 실이었으면 거기가 우는 게 되게 이상했을 텐데 좀 부들부들한 그런 실이어가지고 그냥 울어도 드레이프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실을 정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첫 3mm 가디건 뜨기 도전 이런 거를 제가 튜토리얼로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우트 카디는 제가 다시 한번 떠봐야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다음 달에 한번 떠보긴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안으로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놀고 있는 라쿤럭스 한 겹짜리가 있다면 제가 새들 튜토리얼 한번 올려볼 테니까 떠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실들도 괜찮아요. 그냥 4mm보다 낮은 바늘로 뜰만한 실이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또 솜솜을 다녀와서 여기 밴드에 쓸 바나나 단독을 픽업을 해왔는데요. 바나나 컬러 너무 예뻐서 이거 100g만 샀는데 밴드에만 쓰려고 좀 더 갖고 싶어요. 더 다른 것도 뜨고 싶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솜솜 매장에 갔는데 솜솜 사장님께서 이제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저를 칭찬 공격을 하십니다. 막 제가 솜솜에 갈 때 이제 저는 덕후니까 뜨개 옷을 무조건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뜨개 옷을 입을 때 좀 열심히 꾸미는 편이라서 좀 꾸미고 갔는데 사장님이 오늘도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막 말씀을 칭찬 공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고장나서 어버버 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갈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왠지 지금 저는 쌩얼에 안경 끼고 그거를 비밀로 꽁꽁 감추고 있는데 매번 꾸미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살짝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가서 바나나를 픽업을 하고 그 지난 영상에 또 언급을 했지만 윤님이 아르떼는 괜찮은데 블렌드가 따갑대요. 근데 저는 반대로 블렌드는 괜찮은데 아르떼가 따갑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러고 컬러 칩도 되게 안 겹쳐요. 윤님은 쿨톤인데다가 그 붉은기랑 노란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얼굴이 확 홍조가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의 쿨톤이어가지고 블루 계열이랑 라벤더 계열이 베스트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르떼 중에 미드나잇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합사 조합이 떴는데 너무 생각과는 다르게 못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사하는 데에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옐비님이랑 쭈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드나잇에 너무 실망을 하고 안 쓰고 짱 박아두고 있었는데 때마침 윤님도 그 뭔가를 뜨다가 망했나 드랍했나 해가지고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밀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르떼란다. 블렌드 밀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 바라봄 한 벌을 뜨고 남은 거를 갖고 있는데 그걸로 뭐를 하나 더 뜨고 싶은데 걔도 삼합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삼합이고 윤님이 갖고 있는 것도 삼합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거 교환하자 얘기해서 지난주에 솜솜 간 김에 윤님을 또 만나서 그거를 교환을 해왔고요.
그것도 언제 뜨나. 한 달에 F5가 4개밖에 안 나오면 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겠죠? 4개면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저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저는 한 달에 한 10개 정도의 F5가 나와야지 제 머리가 만족하는 스케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한 달에 F5가 10개 정도는 나와야지 제 아이디어의 속도를 따라가 주는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웃겨. 저희 아르떼랑 블렌드랑 교환하면서 막 서로 나 좀 썼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나도 썼어 괜찮아 이러고 아니 근데 좀 많이 썼는데 괜찮아? 아 나 어차피 똑같은 거 집에 좀 더 있어 괜찮아 이러고 결국에는 각자의 집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실들이 서로 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대로 잘 찾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효도 함뜨가 끝나고 나면은 직원 보는 방을 열기로 했거든요. 결국엔 결심을 했어요. 인원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직원 보는 방을 한번 굴려보자 해서 그 직원 보는 방에서 이 직원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직원 보는 방을 열기로 했고요. 그 직원 보는 방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아나바다 하고 뜨개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아마 시간 맞는 분 얼마 없고 아나바다 할 실도 별로 없고 그렇다 보면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을 파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좀 여론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되게 애매하고 그냥 대뜸 물어봐도 대답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해보려고요. 기간이라던가 직원을 몇 개 봐야 되는지라던가 그런 세세한 규칙들을 좀 정해서 다음 달에는 직원 보는 방과 튜토리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도함뜨가 제가 초반에 그 뜨담에서 같이 패키지를 하느라고 조금 소홀하게 굴렸더니 그 뒤로 이제 잘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이 첫 함뜨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함뜨방이 원래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너무 재미없게 물려가지고 정말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좀 방치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직원 보는 방 함뜨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효도함뜨는 기간도 엄청 길기도 했고 저한테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3달 정도 기한을 잡았던 것 같은데 3달인가 4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달은 패키지 하는 데 쓰고 3달 정도 되는 것 같다. 패키지 하는 데 쓰고 한 달은 엄마 옷 뜨는 데 쓰고 한 달은 아빠 옷 뜨는 데 썼는데 그
저만 이제 부모님 두 분께 드릴 거였기 때문에 일정이 되게 빡셌고, 다른 분들은 이제 어머니 한 분만 드리거나 아버님 못 드는 분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아마 어머니 아버님 둘 다 드렸을 거예요. 아버님 것만 뜨는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엄마 의문의 1승. 아니면은 이제 시부모님께 선물을 떠드리거나, 그러고 제가 의류로 제한을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카프를 떠서 드리는 분도 있고 숄을 떠서 드리는 분도 있고 되게 그랬는데, 하나를 완성하는 데 3달은 좀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완성하는 시기도 다 이제 이미 뜨고 있던 거를 들고 와서 완성하신 분도 있어서 이렇게 좀 그 템포가 잘 안 맞다 보니까 더 방이 좀 원활하게 안 굴러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함뜨고요. 그러고 이제 연령대도 좀 다양하고, 이제 시부모님을 떠드리는 분도 계신다 하면 저처럼 아예 미혼인 사람도 꽤 있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비슷해야 공감대도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방이 재밌게 굴러가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 도안도 심지어 장르조차 의류 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거를 뜨시니까 뭔가 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으쌰으쌰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셀프 효도함뜨 운영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데 소식이 없으신 분들도 꽤 계셔서 그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물어봐도 안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그 함뜨방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은 원인이지 않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직원 보는 방도 비슷할 걸 아니에요? 연령대도 다양할 거고 뜨는 도안도 다 중구난방일 거고 그럴 텐데, 그 방을 어떻게 굴려야지 화기애애하게 굴러갈까 싶어서 니드니츠님의 도도 프로젝트나 이런 실파먹기 프로젝트처럼 방을 파지 않고 인스타 피드로 하는 이벤트로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했다가,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오프라인으로 아나바다를 하고 싶을 때 수요 조사를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역시 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효도함뜨에서 완성한 옷들을 제가 입은 모습을 착용샷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옷 2개가 서로한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엄마 옷은 엄마한테 어울리게 떠주고 싶었고 아빠 옷은 아빠한테 어울리게 떠주고 싶었는데, 그 옷 2개가 서로한테 어울리니까 와, 진짜 그 부부의 케미가 진짜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몰래 했답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엄마 옷의 기한은 오늘까지였고요. 근데 오늘보다 한참 전에 완성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먼저 드려서 제 가디건을 입는 시즌이 지나기 전에 지금 실컷 입고 계시고 있고요. 엄마가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강의를 하고 집에 왔는데 가디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을 피웠는데 알고 보니까 차 뒷좌석에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무 속상해했는데 다행히 어디 잃어버리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한 게 아니라 뒷좌석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운전하다가 더웠나 봐요. 그러고 슬프게도 아빠 옷은 최근에 완성을 해서 드렸는데 시즌이 이제 니트를 남성분이 입을 시즌은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추위를 많이 타니까 아마 얇은 니트면은 다음 달까지도 입을 수 있을 텐데 남자분들은 더위를 많이 타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예 밤에 잠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아빠한테 떠드린 거는 봄 시즌에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가을부터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을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저한테 살짝 큰 느낌이었거든요. 살짝 보이프렌드 핏이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아빠는 보이프렌드 핏이구나. 예전에 남자친구 있었을 때 남자친구 옷 입어보면은 어디 아빠 옷 주워 입은 애 같았었는데 오히려 아빠는 좀 보이프렌드 핏인 걸로. 그래서 오늘이 엄마 생일이라서 이 뜨개수다 촬영을 하고 엄마가 퇴근하기 전에 맛있는 밥을 해주고 선물은 이미 줘버렸으니까 다시 뺏었다가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제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장을 보러 갔어요. 원래 그런 거 같이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집이 개인주의 성향도 되게 강하고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강한 집인데 어쩌다 보니까 어제 엄마랑 데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마트를 갔다가 마트에서 사온 게 약간 아쉬워서 코스트코까지 다녀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한테 선물해준 레이커스 자켓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의 레이커스 자켓을 입었고 같이 장 보고 수다 떨고 농담하면서 그러고 이제 살짝 길티 플레저 같은 거 있잖아요. 장 보러 가면은 단 거 사고 싶은데 살찔까봐 못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카트에 이렇게 담아오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장바구니에 담은 걸 보니까 이거 완전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라고 해가지고 너무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엄마가 원래 농담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재밌었고 코스트코에서 장 본 다음에 거기에서 파는 핫도그 같이 나눠 먹으면서 집에 왔어요. 집에 근데 초가 있나? 오늘 초 불자고 했거든요. 집에 케이크 있는데 어제 코스트코에 가서 피칸파이를
샀어요. 엄마가 집에 케이크 있긴 한데 피칸파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게 견과류랑 초콜릿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자? 엄마 내일 생일이잖아. 이러고 거기에 초 꽂아서 노래하면 되지. 이러고 해서 피칸파이를 샀는데 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이 끝나면은 초를 구하러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으로는 스케줄이 너무 뒤죽박죽이라 말이 아주 중구난방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바쁜 건지 오늘 착샷도 찍어야 돼. 뜨개수다도 찍어야 돼. 엄마 생일이니까 밥도 해주고 싶고 저거 집안도 좀 정리해놔야 되고 근데 초가 없어서 초도 사갖고 와야 되고 엄마는 곧 있으면 퇴근인데 아주 그냥 저의 말투와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똥줄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니드니츠님 라이브 어제가 아니지 그제지 니드니츠님 라이브를 복습을 했는데 제가 없을 때 왜 이렇게 저를 찾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저를 별로 안 찾으시는 것 같던데 저를 조금만 더 꼬시면은 라이브 하러 넘어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보셨고요. 저를 조금만 더 꼬시면은 정말 넘어갈 기세고요. 제가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마이크가 따로 없고 촬영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니드니츠님께서 마이크가 없으면 소리가 너무 지저분하게 들어가서 피치 못해 충전기를 꽂는 자리에 마이크를 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라이브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저도 그러면은 마이크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 오디오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해주셨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따로 쓰고 있지는 않고 그냥 이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에서 수음을 해서 그거를 편집을 할 때 노이즈가 적당히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너무 거슬리지 않는 정도로만 음량을 증폭시켜서 그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을 보다가 들어오셔도 막 소리를 키워야 되거나 그런 일 없게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편집을 하고 있고 그 외 목소리 너무 작게 들어가면은 안 들려서 키워놨다가 광고 나오면 깜짝 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불편은 좀 피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서 막 체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라이브면은 제가 음량을 편집으로 증폭시킬 수가 없으니까 잘 안 들리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마이크를 사야 되나? 저 진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제가 업로드 주기를 주 1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라이브까지 하면 저도 나중에 할 말이 없어져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동영상이 없어지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처음 시작하면 아마 마가 진짜 많이 낄 것 같아요. 막 조용하고 편물 뜨느라 채팅 안 보고. 아무튼 공교롭게도 2주 연속으로 니드니츠님 라이브에 결석을 했는데 저 진짜로 그거 틀어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면 속으로 막 대답하거든요. 이번에 영상에서 니드니츠님이 말씀하시다가 스틱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였지? 하면서 막 채팅으로 알려주는 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실시간이 아닌데도 스틱이요 스틱 이러고 보고 그렇게 본답니다. 막 보면서 제가 아는 내용이랑 다르게 나올 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막 대답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참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방장님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더라? 그 무슨 얘기하다가 그게 나왔는데 제가 그 채팅방을 관리하는 방장님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장난으로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욕설이나 비난, 도배를 하는 경우 경고 없이 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채팅에 썼는데 그때부터 매니저 진짜 해봤냐 이런 말씀부터 막 이야기가 팍팍 진행이 되더니 제가 장난 한번 쳤다가 방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라이브가 재밌게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되게 채팅을 많이 하고 뜨개는 별로 안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더 콘텐츠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드립도 치고 그러는데 방장이 되어버려가지고 방장이 자꾸 자리를 비운다고 직무유기라고 그래가지고 부매니저님을 얼른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겹구독자인 분들이 진짜 많으실 텐데 아마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라도 아니신 분들은 니드니츠님 채널 들어가시면 거기에 라이브 했던 거 다 저장되어서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달 뜻해줄에 아주 중요한 별표로 쳐져 있는 도안은 바로 니드모어 스웨터입니다. 그거를 꼭 뜨고야 말겠어요. 제가 테스트 니팅 신청을 놓쳐가지고 제가 2주 연속으로 라이브 결석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결석한 라이브에서 테스트 니팅 스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죠. 저는 이제 즐거운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고 다음날에 쭈님한테 DM이 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니드니츠님 테스트 모집이 1시간 전에 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들어갔죠. 그랬더니 사이즈가 엑스라지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엔 제가 엑스스몰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제가 진짜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떠드릴 수 있는데 엄청 아쉬워하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빨리 찰 줄 알았어요. 니드모어 스웨터가
테스트 니팅이 선착순이 아니더라도 엄청 많이 몰릴 거를 알고 있었고, 제가 너무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녀서 원래는 좀 더 천천히 그게 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허구한 날 노래를 불러대가지고 너무 유명해진 거 아닌가 하고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럴 리는 없죠. 네, 제가 핸드폰으로 니드모어 스웨터 테스트 니팅에 참여를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저장 공간이 가득 차가지고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라는 심정으로 아이패드를 켜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삼각대가 없어서 거치대가 없어서 제가 원하는 고도로 잡을 수 없어서 저는 지금 완전 쌩얼인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간 나오고 있네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무든 니트는 조금 더 잘 보이죠? 소매가 짧죠, 정말로? 귀엽게 완성이 돼서 저는 만족스럽고요. 갑자기 끊겨가지고 너무 당황했어. 다음 달에 니드모어 스웨터를 잡겠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다시 켰어요. 제가 핸드폰이랑은 괜찮은데 지금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니까 아이패드랑은 살짝 낯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 위에가 살짝 보이는 게 좀 신경이 쓰여서 뜨개를 좀 더 낮게 잡고 화면을 좀 잘 잘라서 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야놀더가 잘릴 것 같은데 덥네요 갑자기. 너무 당황했더니 더워. 이 구도면 오히려 몸통 조림을 잘 보여드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속옷이 투명하게 다 비치고요. 몸통 조림을 넣어줘가지고 제 몸에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게 딱 맞게 되어 있고 살짝 짧은 기장으로 하이웨이스트랑 입기 좋게 떠줬습니다. 이 의자가 살짝만 더 높았다면 딱 제가 마음에 드는 구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나? 잠깐만요. 아쉽게도 높이 조절은 안 되는 의자여가지고 나중에 제가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얼굴이 더 많이 나오네. 얼굴을 굳이 안 가려도 되긴 하는데 제가 제 신상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제 피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얼은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기 때문에 다음에 패드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꼭 메이크업을 하고 와야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뜨개 유튜버 분들 중에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근데 얼굴을 아는 분들이 더 친숙한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다 되게 예쁘셔. 다 되게 미녀이셔가지고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 이제 요 뒤에 벽이 있고 요 벽에 아이패드를 기대 놓고 그 각도가 너무 이렇게 서면은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니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구도가 이제 너무 가까운 거 빼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핸드폰에 용량도 점점 없어지고 있겠다. 차라리 편집을 제가 아이패드로 하긴 하거든요. 아예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아이패드에서 한 큐에 해버릴까 싶습니다. 이거 치마도 조금 보여드릴까요? 여기 손에 뭉쳐있는 코들만 떠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핸드폰이랑 아이패드랑 소리도 다르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현재 아주 깜찍한 사이즈의 엉덩이도 다 덮지 못할 길이로 치마를 떴고요. 마커가 여기에 있고 요 마커를 기준으로 요 두 무늬가 일자로 쭉 이어지고요. 이쪽에 늘림이 위에서부터 보시면 한 칸 늘어났거든요. 요 한 칸이 늘어난 한 칸이고, 그래서 이쪽이 앞쪽이고, 입어보니까 엉덩이 쪽은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엉덩이는 이렇게 한 칸하고 두 칸 해서 두 칸 늘려준 채로 일자로 그냥 쭉 떠주고 있습니다. 밴드는 요 그 또봄의 밴드랑 같은 무늬로 해줬고요. 대신에 앞면은 여기가 너무 두꺼워지면은 핏이 안 예뻐서 앞면에는 그냥 더 얇은, 같은 실인데 더 얇은 겹수로 해서 메리아스로 해줬습니다. 그러고 이 치마가 끝나면은 맨 밑단의 밴드는 요 무늬를 넣어줄 건데 처음으로 이 실 컬러로 그대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솜솜뜨개에서 이거를 주문했을 때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계시고 사장님 어머니께서 계시는데 사장님이 사장님이시면서 가게 운영, 그러니까 온라인 샵 대표님이신 것 같고 오프라인 대표님은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편의상 대표님이라 부르고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자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다른 컬러를 한꺼번에 합사를 해서 주문한 분이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예전에 영희니트님이 그 유니콘 뭐 하나 만드셨는데 내가 최초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혼자 속으로만 생각하고 엥? 이러면서 아 진짜요? 이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 진짜요? 제가 처음이에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거 만드신 분이 내가 아는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라 그 영희니트님은 샘플로 받은 실을 이렇게 이렇게 합사하면 예쁜 것 같은데 하고 보여드려서 그게 정식 데뷔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조합을 해서 주신 거지. 근데 저처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주문을 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는 거였습니다. 첫
합사 주문자였고요. 이거 지금 화면에서는 되게 푸르게 나오는데 되게 웜한 연두색 느낌으로 합사가 됐고요. 약간 민트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화면에서는 사실상 연두에 가까워요. 이게 색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게 다 데이지거든요. 데이지 바나나랑 라이트 민트랑 그린 가든 하나씩 합사를 해서 5mm로 뜨면은 게이지가 딱 예쁘게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또 봄의 단추를 다시 달아주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 없이 밥 준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엌이 지금 동생이 먹고 나간 그 식사의 흔적으로 좀 난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사면서 치마까지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충분을 넘어서서 너무 많이 남을까봐 좀 걱정이에요. 이게 5mm로 떠야지 딱 맞는데 제가 5mm를 잘 안 쓰는데 이게 한 100g, 150g 그 사이로 남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남으면 도대체 뭘 떠야 되는지 얘도 직원을 보고 싶은데 그게 되게 고민입니다. 뭘 떠야 좋을까요? 이미 남는 건 확실해. 확실하게 100g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치마가 반 정도는 떠진 것 같은데 대략 100g 정도, 100g 좀 안 되게 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두꺼운 두께의 실이 100g 정도 남으면 뭐를 뜨시나요? 모자를 뜨시려나? 모자를 제가 얇은 모자를 하나 떴는데 도톰한 모자는 뜨면 안 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다 뜨지도 않았는데 뜨고 남은 실 걱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다음 달에 뭘 뜨실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름뜨개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여름옷은 6월부터 뜰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그 튜토리얼로 새들 숄더 기본 가디건, 얇은 가디건으로 하나를 보여드리고 그러고 스프라우트 카디도 하나 더 떠서 도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니드모어 스웨터, 다른 분의 도안으로는 니드모어 스웨터 완전 당첨되셨고요. X 스몰 사이즈를 뜰 건데 제가 열매달 이틀에서 구매했던 연화로 뜨고 싶어가지고 아마 완성하고 나면 사이즈가 대략 미디움에서 라지 중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즈를 그러니까 편하게 입기에는 좋은데 뭔가 그게 막 예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오버핏이 저는 예쁘게 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게이지에 맞춰서도 하나 스몰쯤으로 떠줄 생각이에요. 뭐 깔별로 갖고 있으면 어쨌든 다 잘 입을 것 같기는 해요. 세글런 스타일 그거 너무 예뻐가지고 니투 된 늘림 있잖아요. 그거 그 여기저기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니드니츠님께서 라이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튜토리얼을 올릴 때 사이즈별로 올릴 게 아니라 제 자신의 몸을 측정을 해서 계산도 같이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계산도 같이 하고, 게이지도 같이 내서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직접 옷을 생각해서 뜨시던 아니면은 다른 분의 도안을 뜨면서 적용을 하시던 그 스킬을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노하우를 꼭꼭 눌러 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드모어 스웨터 뜨고 새로 얻게 된 니투 기법으로 여기저기 활용을 해서 니드니츠님을 완전 뿌듯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셋업도 나왔어. 롱 치마 뜰 거예요. 그거 근데 니드니츠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니투 스타일로 줄임도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제가 도안을 보고 니투를 이렇게 해본 다음에 연구를 해보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줄임도 그 모양으로 넣을 수 있다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치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이렇게 자꾸 말만 하고 뻥쟁이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얘기는 한 다음에 매주 돌아오는 영상에서는 그냥 자기 것만 뜨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치마 뜨기 튜토리얼도 하고 싶어요. 치마 뜨기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치마 저처럼 세트에 미치신 분들은 치마를 또 뜨고 싶으실 텐데 제가 치마를 뜨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거 뭐 간단해서 노하우랄 게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만. 아니야, 이거는 말을 주워 담을게요. 치마는 그냥 나의 스페셜 팁? 뭐라고 해야 돼? 나의 스페셜티로 남겨놓겠어. 저의 매직 소스로 남겨놓겠습니다. 나만 알 거야. 치사하죠? 오늘도 너무 금세 돌아와서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다가 어영부영 엄청 많은 얘기를 중구난방하고 가는 것 같은데 뭐 F5가 나온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 F5. F5가 나왔고 소매 핏도 마음에 들고요. 덕분에 할 말이 많이 생겼단다. 무드니트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 이제 밥하러 가볼게요. 안녕.